네, 6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의 찬란한 비상을 함께할 최승이고요. 이제 우리 이번에 본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출제됐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정치화법은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늘상 그렇듯 이제 442, 442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상 출제되는 그 패턴대로 출제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헷갈렸어요. 이제 분석할 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틀릴 만한 선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헌법재판소 문제도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위헌법률심판 재청이냐 재청 신청이냐 여기서 약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틀렸던 문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특수 불법행위 유형들이 나오고 그거와 관련된 선지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요 13번 문제에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12번 문제하고 세트형 문제인데 12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지만 13번 문제가 분석할 거리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나온 소년 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늘상 어려워하는 선거제도 문제, 이것도 이제 오답률 탑 5 문제고, 오답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사회문화도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이제 정치법도 해설 강의를 찍는데, 사회문화 오답률 탑 5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답률이 탑3 문제도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정치법 문제는 탑5 문제도 오답률이 62%가 넘어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비교적 좀 까다롭게 출제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1단원부터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지금 현재 요 모의고사까지 나오는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제 정치의 의미라고 해서 좁은 의미 정치, 넓은 의미 정치하는 게 고정적으로 1번. 그 다음에 법치주의 문제, 형식과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비교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4번. 그 다음에 기본권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1, 2, 3, 4번 문제로 쭉 출제가 됐는데 다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문제 출제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단원 문제에서는 이번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전형적인 정부 형태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헌법재판소 문제 항상 보시면 계속 똑같죠. 문제 나오는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헌재 선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오답률 탑 1, 오답률 탑 2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종합 문제, 가장 전형적인 이제 문제죠. 국가기관, 여러 가지 국가기관, 뭐 A부터 D, A부터 E까지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문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 3단원이에요. 3단원도 나오는 주제 똑같죠. 선거 분석 문제, 그 다음에 정당 이익단 시민단체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살짝 까다로운 거, 얘는 늘상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4단원 민법 파트고요. 민법 파트에서도 기본 원칙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 세트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간단하게 출제됐고 13번 문제가 이번에 좀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계약 문제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와 법이라고 해서 이제 혼인, 이혼, 그 다음에 친자관계, 상속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17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문제 늘상 나오는 패턴대로 출제가 됐구나 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고, 5단원이에요. 5단원 보시면 이제 형법 그리고 사회법과 관련된 파트인데 이번에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범죄 성립 요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고, 소년 사건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래서 얘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근로권과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연소근로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부당노동이나 부당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소근로자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6단원에서 2문제 출제되는데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자유주의 비교하는 문제 늘상 나오는 주제로서 출제가 됐고요. 국제법이나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유엔 문제, 여긴 유엔이에요. 거의 유엔이고, 유엔이 나오거나 국제법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제 유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문제 출제됐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